언젠가 여의도에서 비상할 날을 꿈꾸는 청년 정치인들과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의사당 1번 출구인데요.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소개를 언젠가는 꿈꾸고 있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치를 꿈꾸고 있는 조금 멀리서 아니면 안에 있지 않고 밖에서 바라보니까 좀 더 잘 보이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황희두 이사님? 잘 보이는 것도 있고 네. 이게 또 내부에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려운가도 많이 알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또 그냥 정치인들은 똑같아. 이렇게 되면 자칫하면 정치 혐오로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에 가교 역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밖에 있을 때는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안으로도 들어가고 이러면 또 달리 판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뭐 저는 사실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아직은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네. 일할 때는 아니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저는 정치의 입구를 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정치 혐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제도권에 있는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일들이 매우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제 주어진 역할에 더 충실할 생각입니다. 정윤신님께서 신변 바쁘다 여기저기 프로 다 나온다라고 하고 MP 조님은 황희두 신변 이 조합 너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두 분 다른 데서도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 있습니까? 종종 같이 만나는 하십니까? 더 많은 걸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면 약간 정치적 지향점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불편할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음에 듭니까 서로? 아니, 저는 오히려 뭐 같은 당이더라도 예. 혹은 저 스스로라도 오늘 했던 말이랑 내일 했던 말 생각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한 거라 보고 다만 이제 그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지향하는 점이 어딘가 무엇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화가 되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마음에 들어한다. 그리고 저는 황 이사님하고 예. 생각 다른 부분도 꽤 있죠. 예. 있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게 좀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생각을 갖다가 서로 교류하면서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지금 이제 여의도 의사당에 좀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국회 이사당 1번 출구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얘기부터 먼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일 날 명품백 수수 의혹들 관련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은 있습니다. 이제 2년이니까 9월에 임기가 마무리되는데 독자 행보 아니냐, 아니면 야권에서는 특검 이거 피하기 위해서 약속대로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황 이사님부터 어떻게 이 검찰총장의 행보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당연히 그 원래부터 기대를 했었는데 네. 왜 한 5개월 동안 뭐 하고 네. 이제 와서 이렇게 됐나라는 우려를 하면서 네. 최근에 뭐 조국 대표도 페이스북에 글을 좀 썼더라고요. 그런 우려에 좀 저도 공감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환 조사라고 해놓고 네. 결국엔 이걸 또 거부를 하면 그냥 서면 조사로 대충 또 넘어가고 결국 본질은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건이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지점인데 네. 그런 걸 오히려 또 사람들 머릿속에서 잊게 하는 거 아니냐. 청탁금지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듯이 네. 뉴스픽 시간에서요. 네, 그럼 그냥 해당 안 된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떠들썩하게 뭔가를 우리 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그냥 딱 점만 찍어 놓으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두 사람의 관계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그렇게 사실은 알려져 있죠. 특수통 검사 출신들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윤석열 사단이라는 데에 이원석 총장이 거의 대표주자, 그렇죠. 거의 한동훈 위원장급으로 뽑히는 분인데 예. 저는 이 검사동일체 원칙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용산과 서초동이 한 몸으로 움직인다라는 의구심을 떨어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가장 단적인 예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점들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까지 뭐 총선에 영향 미치니까 수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총선 끝난 이후에 수사에 착수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총선 때까지 야당에 대한 수사는 아주 일관되게 강도 높게 해왔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수사에 있어서의 형평성 문제를 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또 하나는 청탁금지법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지금 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법률가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뭐 청탁금지법 사안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뇌물죄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청탁금지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이 보통 취급하는 업무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까지 입증을 해야지만 성립하던 범죄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청탁금지법을 따로 빼서 요건을 완화시킨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되는 분은 현직 대통령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권한과 많은 대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뇌물수사를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껄쩍껄쩍하는 이런 수사는 저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공정하게 하려면 오히려 좀 더 빨리 그리고 뇌물죄 검토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뭐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검찰총장 얘기도 있고 다음 스텝은 어떤 상황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까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 크게 기대가 안 되는 상황이고 기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하필 또 네. 최근에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 네. 로펌 취업 이제 불허됐다는 게 또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식들이 저는 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보는데 저는 그 정관 예우, 소위 정관 비리라고도 이제 불리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막 단위 자체도 다르고. 근데 예전에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게 그 홍만표 씨예요. 네. 서초동 싹쓸이라 불리면서 과거에 그 검찰 수사권을 지키고 검찰 나갔다. 네. 그렇게 되게 명예롭게 이렇게 검찰 조직을 지켰다라는 걸 또 남겨놨기 때문에 또 소위 그 예우를 해주고 네. 돈을 엄청 벌었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엔 그 검찰 안에서도 뭐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란 걸로도 알려져 있지만 검찰 내부에 어쨌든 리스크가 될 만한 행동을 하고 나가면 이 미래가 난 어떻게 될까? 참고로 그 김호수 전 총장 같은 경우에 세게 하지도 않았었어요. 네. 애매모호해가지고 양쪽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럼 이제 당장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본인의 미래를 또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로 오게 될 가능성은 아직 크게 있다고 보진 않고요. 국민들도 지금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높은데 윤석열 그 로드를 똑같이 걸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 좀 그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네. 결국 이렇게 좋게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홍만표 그 전 검사죠. 변호사하면서 수백 채 오피스텔을 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관 비리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라도 해석을 하시는 거죠? 빌드업을 아니, 하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심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란 조직 자체가 지금 불신을 받고 있는 건데 예, 예. 앞에 신인규 그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네. 애초에 그럼 뭐 했냐? 왜 뭐 하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저렇게 뭐 수사 지시했네 이걸 또 떠들썩하게 언플하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땐 뭐 만약에 이런 의심을 떨치고 싶다면 진작부터 움직였어야 그렇죠. 된다 보는 거고 만약 지금이라도 갑자기 무슨 뭐 총선이 심판된 거 보고 정신을 차렸다면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뭐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놔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하는 걸 두고 뭐라 할 수는 없다 봅니다. 네. 그동안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좀 잘 수사가 될까요? 약속되는 얘기도 나오고 뭐 하여튼 아니면 뭐 레임덕 벌써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사실 이원석 총장 체제에서는 네. 어떤 소위 말하는 검찰의 뭐 현재 권력에 대한 수사 이런 거 저는 기대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에 와서야 이제 수사하는 청 내지는 이런 신용 수사를 하는 이유는 네. 특검이 도입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하. 오히려 좀 바람 빼기, 그러니까 명분을 약화시키는 용도이거나 네. 아니면 특검이 도입되는 거를 검사들은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검찰이 고민은 했겠지만은 저는 그냥 특검의 명분을 약화시키는 용도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 때 국민적 심판을 받은 구호가 이채 양명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채 양명주 중에 양명주가 현직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논란들이에요. 그러니까 논란 정도가 아니라 수사가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할 수 있는 이런 엄중한 사안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김건희 씨를 소환한 적이 있나요? 게다가 무슨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무슨 자료를 갖고 온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명품백은 대통령 뭐 기록관에 있습니까? 아니면 선물이니까 어디 집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처럼 어디 있어요? 그걸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검찰에서 예. 이렇게 물증이 나와 있고 정황 증거가 영상으로 싹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수사를 그동안 착수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전 직무유기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와가지고 수사하니까 좀 믿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궁색하고 좀 국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 않은가. 검사라고 하면 공익의 대변자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검사들의 이야기는 좀 믿을만해라고 그동안 이게 신뢰들을 쌓아왔는데 네. 이게 완전히 윤석열 사단 들어와가지고는 엉망진창이 된 거거든요. 전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반성을 해야지 지금 수사를 조금 하는 척을 한다 그래가지고 국민적인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오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그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 두 사람 다 그렇게 좀 짚어주신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뭐 솔레음님, 신인규님 의견에 100% 동감합니다. 라고 하고
댓글에 항희도님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배동원님이 멋진 분으로 변신한 것 같아요. 이러는데 왜 그렇게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스타일이 바뀐 것 같다고 이렇게 글도 주십니다.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셨네요. 헤어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아, 네네, 좀 잘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수사 부분은 그 정도 한번 짚어보기로 하고 아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눈에 띄는 일정 중에 하나는 취임 2주년 기자회견 9일날 10일인데 9일날 지금 하기로 밝혔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민감한 현안이 다 나올 수 있을지 어떤 또 형식으로 질의응답이 이루어질지 야 이런 것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 변호사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요즘 들어서 매우 국민들께서 힘드신 부분 중에 하나가 아주 상식적이고 그동안에 해왔던 관례들이 다 깨지면서 비정상적으로 국정 운영이 되니까 굉장히 좀 고통스러우신 거거든요.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 동창회를 해도 그 회장이 공적인 업무를 하면은 회원들은 불러다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마땅히 물어보고 감독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하물며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고 본인 스스로 이 약속하시기를 참모 뒤에 숨지 않겠다. 네. 그 도어 스태핑 누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용산으로 옮기는 목적 자체가 난 도어 스태핑을 해서 1일 1문답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가 본인의 내공 부족으로 중단했거든요. 내공 그러면은 부족 맞아요? 완전한 내공 부족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공 부족을 인지한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취임 뭐 1주년, 2주년 이런 기자회견들 아니면 신년 기자회견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도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이 KBS랑 녹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방영이 됐기 때문에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았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기대는 안 되는 것이 말과 행동이 일관되게 가야 됩니다. 오히려 말과 행동이 어긋날 때는 행동을 우리가 진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해 놓고 뭘 변화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고 이번에 기자회견 해가지고 뭐 질문 받는 또 이것도 척을 하고 하는 것은 네. 저는 화전연면 전술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앞으로는 말로는 협치라는 말장난을 하고 뒤에서는 또 본인의 그 여러 가지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네. 좀 화전연면 전술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게 지금 기대를 안 한다 이 말씀은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걸로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똑같이 보고요. 똑같이 보고 계십니까? 당장 뭐 민정수석실이 갑자기 네. 나온다는 것도 네. 검찰 그동안 본인이 검찰공화국 검찰 왕국을 만들어가면서 네. 믿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깨지니까 불안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로는 결국엔 본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과 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겉으로 민정수석실을 갑자기 만드는 이유, 본인 네. 공약이었는데도 갑자기 또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 못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기대가 하나 된다면 소위 이제 그 유튜브 하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유튜브요? 예. 네, 그 방송각 나오겠다. 아. 쇼츠각 막 이런 거 막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예.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나마 그거 하나 기대한다. 뭐 사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졌으면 이런 소식들만 사람들이 기대를 할까. 네. 그 정도로 좀 첩참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아하. 보는 게 얼굴을 안 보이면 지금 김건희 여사 두문불출하고 있잖아요. 안 나오고 얼굴을 있죠? 안 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국민들은 화가 나고 예. 또 얼굴을 보이잖아요. 예. 보면 보는 대로 또 지지율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하나도 수용하고 교정하지 않으면서 주변만 건들면서 뭘 바뀐 것처럼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미스매치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본질적인 거에 대한 좀 각성과 변화를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 질문 자체는 다 예상이 되잖아요. 네. 전 두 개는 확실히 나올 것 같거든요. 최상병, 김건희 특검법. 그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없이 뭐 다른 얘기만 해서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참 제가 고민할 건 아니지만 좀 눈에 띌 것 같은데. 네. 아 그래가지고 뭐 박절하지 네, 박절하지 못한 뭐 예. 이런 얘기했다가 또 놀림거리만 됐고 네. 동아일보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아하. 그걸 인용을 해가지고 박절로 인용을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결국엔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머리가 네. 아플 텐데 이렇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이 혼났다는 얘기가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도 눈치를 보면서 이제 도망치거나 총선으로 나왔던 사람들이 빠졌거나 네. 마지막 지금 남은 사람들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수습을 하겠습니까? 수습이 어렵다. 몸체 그냥
그냥 본진이 지금 아예 그냥 불타고 있는데 답이 없다 봅니다. 지지율도 지금 보면 4주 연속 30% 초반입니다. 20% 후반에서 뭐 30% 초반 이 정도인데 이 영수회담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또 회견을 통해서 좀 반등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도 이준영 기자회견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낫잖아요. 네, 저는 반등할 수 요거 있을까요? 예상이 좀 되는 예. 게 이미 우리가 모의고사나 이 답안지를 미리 받아봤죠. 네. 그러니까 명품백에 대해서는 이미 박절치 못해서 받았다라는 식으로 네. 엉뚱한 답변을 한 걸 이미 우리가 다 봐서 알고 있어서 별로 큰 기대 안 하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특검 얘기가 나올 텐데 전 여기에 대해서 약간 MB 화법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어떤 거죠? 내가 해봐서 안다 이거죠. 내가 특검 중에 특검이었고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무용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해봐서 아는데 논리를 가지고 예. 또 검찰 수사 중이니까 기다려보자. 하나만한 얘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자회견을 하면 지지율이 훨씬 더 떨어질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절하지 못했다 하고 내가 해봐서 안다. 요렇게 답을 할 것이다. 옛날에 MB도 뻥튀기 장사 앞에 가서는 뻥튀기 해봐서 안다 그러고 네. 배 만드는 데 가서는 배 만들어서 안다 그러고 맨날 그러다 혼났거든요. 네. 거의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듣고 보니까 또 예. MB 생각이 나네요. 비슷합니까? 예. 실제로 근데 뭐 법무부 네. 장관이라든지 지금 그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목소리 내는 거 보면 네. 결국엔 기존에 있는 그 수사를 기다려 보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시간을 질질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이 또 우려를 하는 건 7월에 통신 기록이 이제 삭제가 된다는 우려를 하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냥 어쨌든 시간을 저렇게 끄는 게 그런 멘트가 나오지 않겠냐 아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지율에 큰 반등을 보이거나 색다른 전개가 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두 분 짚어주셨고 혹시나 막 이제껏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정말 처음 보는 방식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뭔가 달라지진 않을까요? 뭐 처음 보는 모습이라 그러면 뭐 혹시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노래는 우리에게 사랑이 노래는 필요한 사실 거죠를 하셨는데, 뭐 2절부터 부른다든지 뭐 이런 거 아. 외에는 별로 기대할 게 없고요. 기대할 그러니까 게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질적 성찰, 본인에 대한 뭔가 국민들의 이 지금 지탄의 의미가 뭔가 네. 전 이 부분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많은 말을 해봐야 그냥 국민들께는 그냥 변명같이 들려요. 아하.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좀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를 좀 네. 골방에서 돌아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처절하게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원내대표 경선 3파전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이종배, 추경호, 송석준 의원. 알기로 세 분 다 고시, 행정고시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갑자기 누구죠? 이철규 의원은 사라졌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3파전 된 거? 저는 사실 이종배 의원이랑 이 송석준 의원 잘 몰랐어요. 아, 몰랐습니까? 예. 이종배 의원 참고로 그 법세련 출신의 그분이 더 그 지방의회죠. 예. 예. 그래서 서울시의회. 예. 예, 뭐 추경호 의원 쪽으로 이렇게 몰리지 않을까. 아, 추경호는 그런 생각이 유명하니까. 좀 하고, 예. 그나마라도. 예. 근데 사실 이걸 두고 이제 뭐 또 국민의힘이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결국은 우리가 그 본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그 여당 대표들 어떻게 찍어냈는지 다 봤는데 지금 여기서 괜히 또 이런 얘기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지금 결국 지지층까지도 지금 분열이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본인의 여러 가지 미래를 봤을 때 쉽게 다른 노선을 가져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세 분 중에 추경호 빼고 두 사람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 주셔가지고 이철규 의원 어디 간 거예요? 한다 만다 뭐 계속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 거의 뭐 대세론 내지는 네. 추대론까지 나왔었는데 뭐 이제 배현진 의원부터 그 경고를 날리니까 예. 이제 도망간 모양새인데요.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원내대표 3파전이라고 하는데 네. 검경이 가고 나니까 저는 관료가 왔다. 아, 저는 검경 이렇게 가고 관료가 표현하고 왔다? 싶은데 이 세 분을 보시면요. 송석준 의원 수도권이지만은 국토부 관료 출신이고요. 네. 이종배 의원 충청 출신이지만은 이분은 또 행안부 쪽이고 또 지금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재부총리까지 기재부상. 했던 그렇죠.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또 재경 출신이고 기재부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추경호 의원이 거의 추대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강원도와 PK가 사실상 이철규, 장제원으로 해가지고 손을 네. 잡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TK를 밀어주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네. 그냥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이철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다면 그분이 될 것 같아요. 이철규 의원하고 비슷하게 친윤이다, 찐윤이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은 뭐 예. 양두구육 때 뭐 내가 개냐 이래가지고 네. 상당히 그 국민들한테 좀 왜 저러실까 이런 예. 얘기까지 많이 들으셨는데 추경호 의원은 그런 실수는 없는 분이거든요. 아. 굉장히 조용조용하면서 뒤에서 좀 마크 조정을 이분이 좀 하시는 이런 스타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저는 추경호 의원이 찐윤 중에 찐윤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표를 받아서 원내대표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이철규라고 저는 추경호 의원을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추경호 의원도 저는 뭐 거의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의원이 당선될 거고 또 다른 의미의 이철규 의원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낙점하는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해당 안 된 누가 오더라도 예. 많은 시민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왜냐면은 계속 여태까지 우리가 2년 동안 본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없는데 우리가 딱 처음 등장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좀 과하다고 얘기할 수라도 있는데 네. 이미 보여준 게 있고 심지어 총선을 참패한 후에도 뭐 인선하는 거 보면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하겠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냥 소통의 문제 정도로 보니까 아, 본질을 전혀 모르고 바꿀 생각도 없고 왜 심판을 당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경선 얘기를 하는데 한 명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한동훈 위원장. 우리 황 이사님 보시기에 한동훈 위원장이 최근에 지금 뭐 만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총선 함께 했던 사람들. 어떤 식으로든지 복귀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그 위원장? 각을 재고 있는 타임인 것 아, 같아요. 각을 재고 있다. 대통령이 전하면 아프다고 하는데 네. 3일에 뭐 당직자들하고 또 뭐 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홍준표 시장이나 뭐 오세훈 시장도 열심히 비판을 하고 있던데 네.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복귀가 되는 겁니까? 근데 뭐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는 총선 대패 책임을 망각하고 빨리 복귀하고 싶어가지고 아마 지금 몸이 좀 들썩들썩 할 겁니다. 아. 게다가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매일 1일 한 모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긁기 때문에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좀 나오고 싶은 의지는 강해 네. 보인다. 근데 네. 이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 근본적으로 이분도 정치적 자질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정치력이 없고 아하. 뭐 이번에 뭐 사무처 당뇨들 만난 거 가지고 당대표 되고 정치 잘하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거는 뭐 인연들에 대한 보답 내지는 격려의 의미지 무슨 그분들하고 정치를 어떻게 같이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두 가지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뭐 본인에 대한 검증 이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이 누구를 만들 힘은 없지만은 누군가를 떨어뜨릴 힘은 아직 가지고 있어요. 컷시킬 수는 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안 될 것 같다는 거고 두 번째는 워낙 지금 한동훈 대세론으로 그 여론조사상으로는 꽤 높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오세훈, 뭐 내지는 뭐 경남 쪽의 김태호 이제 이런 분들의 집중 포위를 통해 네. 가지고 완전히 그냥 일대 다로 싸우는 이런 구도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공력 내공을 가지고 이걸 돌파를 해내야 되는데 이분은 누가 안 때려도 스스로 자멸하는 그 아주 수준 낮은 정치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재껏 말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총선도 2조 심판론 노래를 부르다가 다 망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은 출마는 가능하나 저는 출마해도 100%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홍준표, 뭐 오세훈 등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공력을 이기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덧붙여서 뭐 네.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도 아, 저 예, 되게 예. 재밌게 보고 있는데 예. 적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지금 분명히 그 전효옥 씨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뭐 BTS급 정치 아이돌 얘기를 하면서 엄청 뛰었었어요. 맞습니다. 예. 분명히 그랬었는데 예. 갑자기 그 밥 안 먹다니까 연예인병 걸렸다 하고 네. 최근에 또 한 윤석열 3, 한동훈 7 정도의 잘못이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한동훈 씨가 약간 너무 자의식 과잉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이제 다른 유튜버들도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좀 지키는 쪽으로 가는 쪽이 우세하다 보니까 지금 한동훈 씨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본인의 그 우군들을 많이 넓혀가야 되는데 네. 그걸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총선 때도 자기 옆 후보를 치면서 셀카를 찍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확실히 대통령하고 두 사람은 너무 이제 각이 좀 커진 겁니까? 근데 뭐 이제 거의 윤석열 대통령하고 관계는 끝났다라고 보는 게 맞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동안 이제 보수가 갖고 오던 그 약간 문화적인 습성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누군가 하나가 두드러 맞잖아요. 그러면은 동시에 다 달려 들어가지고 때리는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선봉장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 과거에 이준석 대표 쫓아낼 때 배현진 의원이 먼저 때리기 시작하니까 우르르 달려 들어가지고 때리잖아요. 네. 이번에도 홍준표 시장이 총대 메고 때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모두가 다 하루에 한마디씩 할 겁니다. 이제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러다 네. 보면은 이거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네, 저는 그럴 정치적 자산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자산도 없고 이제껏 선거할 때 보니까 그 정도 어떤 내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약해 보인다라고 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3%였다가 기적을 네. 만들어서 후보가 되고 이러셨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달변 내지는 연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 이번에 연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네. 이분은 어디 뭐 배워서 될 지금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좀 그 부족해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 그 연설을 한번 좀 보시면요, 저는 그 챗GPT가 네. 그대로 갖다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연설의 공력도 누가 써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써줬다 그러면 그 참고 바꿔야 되고요. 본인이 썼다 그러면 이건 뭐 정말 정치하기는 매우 난망하다,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치인이라면 대중 그 연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저도 사실은 이걸 이렇게 보면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황교도 이사는 좀 잘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아니 이게 결국엔 말과 글이란 네. 것도 어디서 시작되면 그 각자의 철학, 예. 가치, 비전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말이나 글이 좀 약하더라도 그래 이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우리들 마음을 얼마나 잘 대변하는지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얘기인지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데 그마저도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말과 글만 잘하는 사람들도 이런 비판을 받거든요. 철학이 빈곤하면 이 사람은 궁극적으로 뭐 대통령 못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데 네. 다 부족한 거죠. 그래놓고 혼자 심취한 게 전 너무 웃긴 거예요. 아. 거기다 지금 한동훈 스피치란 무슨 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뭔 내용인지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예, 궁금합니다. 한번 사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얘기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이제 구성이 됐는데 주요 당직자가 좀 강경파로 채워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다양성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십니까, 황희도 이사님? 저도 뭐 평소에 당내 네. 자유, 뭐 다양성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온 입장에서 뭐 그런 지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화나 타협이나 네. 협치가 가능한 대상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어차피 우리가 다들 예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저는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찬대 원내대표가 계속 하는 말이 법사위 운영이 꼭 확보하겠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22대 원구성부터 강하게 강대강 대치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네. 가까운 사이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경선도 아니고 그냥 추대식으로 추대식이죠. 돼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는 더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박찬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원내 의원들이 똘똘 뭉칠 텐데 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견제에서는 효율적일 수는 있겠으나 민주당도 내부적으로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누군가는 지적하고 고쳐야 될 텐데 아마 그게 가능할 것이냐.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회의적으로 보신다. 게다가 다양성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확장성인데 네. 민주당이 더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중도에 있는 시민들 곁으로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저는 의문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원구성이라든지 원내 전략에 있어서는 저는 뭐 상임위원장 민주당이 뭐 어느 정도 민의를 반영해서 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만은 네.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에다가는 저는 힘을 마음껏 써도 된다고 봐요. 네. 근데 뭐 안타깝게도 지금 뭐 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민주당이 그동안 하려던 것들 뭐 처분적 법률을 통해서라도 지금 뭐 통과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다 위헌 소지가 있고 많은 분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국민들이 부여한 힘을 착각하지 않고 제대로 쓸 때 쓰고 또 절제할 때는 절제해서 쓰는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난 21대 그 국회에서 네. 민주당 내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거든요. 소위 뭐 조금박해라고 하는 네. 그 대표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을 떠난 분도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시각에 따라서 오히려 그게 도움되고 확장성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결국엔 이번 총선 때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난번엔 이런 방식으로 해봤더니 상황이 별로 안 좋다. 네. 특히나 지금은 강대강 대치를 하고 거의 전쟁의 준하급으로 지금 사람들이 세게 붙는 상황이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자칫하면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 일단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확실하게 힘을 몰아보고 네. 그걸로 이제 책임을 지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상병 특검법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 이탈 가능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두 분 다 한번 짚어주십시오.
저는 뭐 이탈의 가능성 충분히 아, 있다고 있다고 보시군요. 보고요.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 지금 재의결을 하다 보면 예. 출석 의원의 3분의 2라는 요건도 그렇고요. 또 무기명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안에서도 뭐 정권이 두렵거나 소신의 목소리를 냈을 때 당내에서 린치를 당하니까 네. 그래서 본인의 이름 걸고는 표결을 못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재의결에 들어와서는 저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는 표, 이거 저는 이탈표나 반란표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소신표나 정의표라고 좀 부르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소신과 정의표에 대해서 양심의 소리에 저는 귀 기울이는 의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낙천낙선된 사람들 꽤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본회의에 안 올 가능성도 있고 아하. 오더라도 본인의 소신대로 저는 표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과가 거부권 행사했을 때 재의결돼서 통과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26명이 안 오거나 그렇죠. 아니면 17명이 이제 아까 다 말씀하신 소신표로 와가지고 하냐. 소신표 던져야 됩니다. 요게 이제 쟁점이 된 네. 것 같은데 아마 안 오면은 네. 사실 속내가 좀 이제 보이잖아요. 왜냐면 네네. 안 온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니까. 네. 그럼 이제 본인 각자의 그 정치적 미래를 봤을 때 안 오긴 쉽지 않을 수 있겠다. 네. 그럼 이제 와가지고 여기서 소신표를 던지냐 아니면 그냥 결국 또 빨려가냐 요 차이일 텐데 네. 무기명이다 보니까 뭐 물론 소신표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17명을 이번에 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우려하는 그 시선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두 분 다 정말 만에 하나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국회 의사당 1번 출구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 황희도 이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